안녕하세요.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에 왔습니다. 동구릉은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라는 뜻으로 조선 왕조 최대 규모의 왕릉군입니다. 1408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권원능이 처음 조성되었으며 이후 조선 역대의 여러 왕과 왕후의 능을 포함해 9개의 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구릉의 터는 태조가 죽은 뒤 태종의 명을 받아 한양 가까운 곳에 길지를 물색하던 하륜이 능지를 책정했다고 전하는 한편, 태조가 생전에 무학대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후손이 함께 묻힐 적당한 택지를 정해두었다고도 전해옵니다. 제실은 원래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은 집을 말하며 삼국시대 시조묘나 신궁제도에서 그 기능이 유래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학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 왕릉을 조성하는 산릉제도에서 그 기능이 정립되었다고 하며, 제실은 평상시 종오품에 해당하는 영 또는 종구품에 해당하는 참봉 등이 능역의 관리를 위해 근무하던 곳이며, 재래시에는 재간들이 머물러서 재래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구한말 이후에 왕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능역 입구에만 제실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무덤은 모두 120기에 이르며 이 중 능이 42기이고 원이 14기, 묘가 64기입니다. 조선 왕조의 무덤은 무덤 주인의 신분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였는데,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며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그 외 왕중의 무덤은 묘라고 합니다. 40기의 능 가운데 북한 개성에 있는 태조의 원비 재릉과 정종과 왕후의 능인 후릉을 제외하면 40기가 남한에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따른 협약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인 권원능에 왔습니다. 권원능은 동구릉 입구에서 직선거리의 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무장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개성에서 왕위에 올라 새 왕조를 열었습니다. 또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태조는 생전에 고려 왕릉이 대개 개성 부근의 산악지대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왕릉의 참배도 불편하거니와 왕릉 수호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후손들의 유택을 한양 가까운 곳에 정하고자 고심했는데, 어느 날 망울이 고개에 올라 동구릉을 바라보니 왕릉의 군락지로 더없이 좋은 길지라 이곳에 왕릉을 정했다고 합니다. 태조의 권원능은 조선 왕조 500년의 능제의 기준이 됩니다. 이후의 능들은 저마다의 솜씨와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성물의 배치와 능제는 대부분 국조 오래유와 국조 상내 보편에 따라 조성되어 비슷합니다. 왕이 능으로 오르는 길을 참도라 합니다. 홍살문에서 참도를 거쳐 직선으로 들어가며 제를 올리는 정자각이 있습니다. 권원능의 정자각은 태조 8년에 권원능과 같이 건립되었고 그 몇 차례 중수가 있었지만 국조 올해의 조선 왕릉 조성 제도에서 정자각의 표준이 된 건물입니다. 권원능은 우선 규모가 넉넉하고 앞이 시원스럽게 트여
대범하고 편안하면서 아늑한 위치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왼쪽에 청농과 오른쪽에 백호가 등줄기를 세워 흐르고 앞산과 그 뒤 한강 넘어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이 아늑하며 능원 아래 정자각 좌우에는 묘내수가 모여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이런 형국을 지관들은 맹호 출림형이라고 합니다. 삼면의 곡장 안에 봉분을 안치했는데 봉분에는 억새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년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태조를 위해 태조의 고향 함경도 영흥에 흙과 억새를 가져와 권원능 봉분에 심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와는 달리 억새풀 덕분에 봉분은 그 어느 왕릉보다 더 위험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권원능 신도비에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정과 생애 업적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